아무것도 안 해도 생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아파트 5억짜리 살다가 뭐 갈아타기 해가지고 10억짜리 갈아탔어요. 대출금이 더 커지고 그 부담이 더 커지죠. 그럼 언제 쳇바퀴에서 내려오죠? 저는 자본주의가 별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을 틀었거든요. 방향을. 그랬더니 저는 그냥 내려올 수 있게 됐어요. 레몬님, 네. 월급 말고 현금 흐름도 한 300만 원 정도 만들고 싶고 네. 부자도 되고 싶고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둘 다 하기는 어렵죠.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 살고 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에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뭐 저도 그랬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 게임 자체가 누가 더 다람쥐 쳇바퀴에서 빨리 뛰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느냐, 그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틀을 깨지 못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고, 내려오면은 당장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생존이 안 되잖아요. 저는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해뒀다고 봐요. 어지간하면 내려오지 말라고 해둔 거예요. 사회 자체가. 네. 안 그러면 밭은 누가 갈아요? 손은 누가 키워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려오지 말라고 지금 딱 세팅을 해둔 건데, 근데 그걸 또 깨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쳇바퀴 요만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뛰다가 옆에를 쳐다보죠. 더 큰 쳇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그걸 똑같이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더 열심히 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봉을 5천만 원 받다가 1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보다 아마 더 열심히 뛰어야 될걸요? 네. 돈 많이 받았으니까 야근도 많이 하고 성과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 5억짜리 살다가 뭐 갈아타기 해가지고 10억짜리 갈아탔어요. 대출금이 더 커지고 그 부담이 더 커지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언제 쳇바퀴에서 내려오죠? 저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존 가능해야 된다 보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요? 자, 5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대출 다 갚았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5억의 자금이 더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할까요? 일반인이라면 1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 갈 생각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사를 안 가고 5억짜리 그대로 살면서 이 5억으로 월세를 뭐 300이든 500이든 더 만들면 어떻게 되죠? 쳇바퀴를 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자본주의가 별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욕심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욕심으로 이해하면 저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내려놓음의 싸움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아, 그래, 오늘 나 너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일단 아침부터 커피 한 잔 때리고 시작하자. 점심 먹었으니까 또 커피 한 잔 더 먹고 시작하자. 아침에 하루에 커피값만 10,000원이죠. 한 달 동안 하면은 뭐 20몇만 원 나가요. 네. 그리고 자기 월급이 300만 원인데 10%가 그냥 커피값으로만 나가거든요. 내가 주 5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주말에 뭐 하지? 나에게 휴식이 필요해 하면서 여보 주말 근교에 우리 카페라도 한번 갈까? 커피 한 잔 7,000원 해요. 빵하고 뭐 시키면은 한 4, 5만 원 또 나와요. 또 그것만 먹나요? 밥도 먹어야 되죠. 남들과는 호캉스 다 가고 해외여행 가고 하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에서 내려올 수가 없죠. 오히려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돈을 계속 쓰게 만들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서울의 상급지, 나도 살아야지, 아이들 교육해서 교육을 생각해서 또 상급지 이사 가야지 하다 보면 쳇바퀴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을 틀었거든요. 방향을. 그랬더니 저는 그냥 내려올 수 있게 됐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네, 제가 당장. 어릴 때 부루마블 게임 해본 적 있어요? 네네. 보통 자본주의 뭐 공부시킨다고 아이들한테 그 게임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한다고 해서 걔가 자본주의를 깨닫냐? 절대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냐면 1등이 누가 되죠? 돌다가 이렇게 뭐 뉴욕도 사고 한국 땅도 사고 서울도 사고 뭐 내 땅 많고 건물 많이 지은 사람이 위너가 되거든요. 그 나머지 사람이 다 파산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사요. 끝이 안 나죠. 다람쥐 쳇바퀴 연장이거든요. 이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만약에 내 차례가 돌아오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어도 현금이 만약에 탁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매번 현금 흐름을 진짜 충분하게 준대. 그럼 게임 할만하죠. 네. 주사위를 굴려 했는데 나는 주사위 이번에 안 굴리고 그냥 여기 그대로 여기 가만히 있을래. 너 주사위 굴려. 너 사고 싶으면 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나 그 커피숍 안 들를게. 너가 운영하는 호텔 내가 안 갈게.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현금 흐름이 나오면.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현금 흐름이거든요. 현금 흐름을 이제 100만 원을 무시하고 나중에 시세 차익 1억을 쫓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자는 확정적이고 후자는 될지 안 될지 모를 수익이에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다는 역량도 보통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시세 차익은 적은데 월세 수익률이 높은 종목도 있고요. 시세 차익도 있으면서 월세도 나오는 종목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뭔가를 사지 않아도 그냥 재임대를 통해서도 수익이 나오기도 해요.
결국은 다양한 무기가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 맞는 것들 하나씩 발견하고 그것만 고도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량이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걸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 철저히 남들과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것들을요? 일단 남들이 하는 거 안 한다, 사람 안 만난다, 취미생활 안 한다, 헬스 안 간다, 집 근처 또는 산책하다가 무료 운동기구에서 운동한다, 좋은 옷 필요 없다, 좋은 차 관심 없다. 만약에 내가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한다면은 첫 시작은 제가 잘 몰라서 아파트부터 했지만 이후에는 현금 흐름에 집중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생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 공부도 저는 거꾸로 했어요. 공부하고 강의 듣고 책 보고 역량 개발하고 준비가 되면 그때서 뭘 해야지? 실전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바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매물부터 검토하자. 매물을 검토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게 바로 느끼거든요. 그 부족한 것만 찾아서 공부해 나간다. 그리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 내가 매물을 바로 사야 되나요? 아니죠. 불안해 보이면 안 사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 역량이 개발되죠. 또 매물을 만나고 또 검토하고 매물 만나고 검토하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 무조건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 확신되는 거 그거 그냥 하면 돼요. 이 방법을 했더니 정말 빠르게 실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녹여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게 수부스예요. 수부스가 뭐예요? 수익형 부동산 스터디. 줄여가지고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도움되는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고요. 너무 많은 게 있어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자체가. 뭐 어떤 사람은 오피스텔 조그만 거에서 월세를 받는 게 낫다. 아니다. 방을 여러 개 해가지고 다가구에서 받는 게 낫다. 야 아니다. 야 고시원 같은 거 해가지고 야 월세 현금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씩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날이 안 와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당신에게 예를 들어서 자 스터디 카페 요즘 뜹니다. 창업하세요 하면은 마음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를 비교해야 돼요. 근데 그 비교하려면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임대를 주면서 월세를 받는 것, 저렴한 걸 사서 디벨롭 해가지고 시세차익도 가져가고 월세 받는 거, 공간을 임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매물 중심으로 어떤 게 나은지 왜 좋은지 조사하고 레포트 만들고 발표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루 공부할 것들을 거의 한 달 정도 빠른 속도로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수개월째 해보고 있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에서 내려오고자 하는 확실한 니즈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남들이 모두 다 가는 길로 가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너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조금 더 다양한 길이 있을 거다. 나에게 맞는 길은 뭐가 있을까?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 매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레몬이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 막 쉽게 말씀하시는데 실상 막상 해보면 또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죠. 근데 확실한 건 아파트보다는 쉬워요. 제가 아파트 투자하면서 14년 동안 전국을 진짜 많이 갔는데 지금도 조금 어려워요. 일반인은 얼마나 어려울까 싶어요. 맨날 질문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형이나 현금흐름 만드는 거는 매물 중심이라서 되게 뾰족하고 뚜렷해요. 그 매물 분석만 철저히 잘하면 돼요. 나머지 것들을 볼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한 상가가 나왔어요. 월세가 너무 괜찮아요. 안에 임차인이 병원인데 지금 뭐 10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뭘 더 봐야 돼요? 내가 시세보다 한 2억 싸게 샀고 대출 없이 수익률이 막 8% 나오고 대출했더니 수익률이 막 15% 이상 나오고 안정적인 임차인에 이 사람이 나가도 들어올 임차인이 줄 섰대. 그러면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A 입지, B 입지, C 입지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뾰족하게 분야를 설계하고 반복하면 지식이 무조건 쌓여요. 그리고 그 지식을 경험으로 한 번만 바꾸게 되면 그거를 자신감 있게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렵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부스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은 그 공지문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래 고정 댓글 담아둘 테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일단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3개월마다 열리니까 이번 기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푸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프로인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게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